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삼성전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반도체 대표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마지막 거래일에 보시는 것처럼 약 3.5%가량 반등 마감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조정을 일부 되돌리는 데 성공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 2분기 긍정적인 확정 실적이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실적은 결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낙수 효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특히 엔비디아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중형주들 과연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을 통해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반도체 종목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반도체로 약 6.5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성공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의 배경에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실적을 만들어냈냐? 바로 이 D램 범용성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D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더불어서 2022년 이전에 미리 생산해둔 재고 비축분이 대부분 소진됐죠. 그래서 이 D램과 3D 낸드 플래시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더불어서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냈고, 또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범용성 D램 매출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3D 낸드와 D램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실상 D램만큼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수요가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전략이 필요한데, 나무를 HBM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 시장은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물론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HBM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또한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물량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엔비디아에 적용이 되는 경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HBM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SK하이닉스는 적어도 백업 전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과 3D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HBM 수요 감소에도 백업 전략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 회사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HBM을 못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강력한 실적을 보유했다. 그리고 이 실적 전망은 하반기까지 유지가 된다. 더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고성능 메모리인 HBM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HBM이 메인 DC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 또한 앞으로는 D램과 관련된 종목들, 범용성 메모리 관련주, 실제로 범용성 메모리 관련주들은 대부분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HBM은 후공정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가 나올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공정 관련주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투자를 하면 돈이 복사가 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가파른 상승폭을 형성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상승폭은 역사에 남을 만한 움직임이죠. 근데 이 철옹성을 만들어가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엔비디아를 매수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첫 번째로는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
GPU가 아니라 현재 구글의 GPU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독점법 규제를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GPU 시장 점유율 여전히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화하고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실상 4차 산업의 끝판왕 기술은 맞습니다. 하지만 GPU를 비싸게 사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2분기 시장 예상치, 지금 이 가파른 주가 상승폭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밸류 자체 그리고 기대감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걸 모두 뛰어넘는 강력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엔비디아는 주변 종목들보다 너무 늦게 해요. 8월 중순이 지나서 하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현재 반도체 산업 현황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사실 전공정 관련주, 범용성 메모리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엔비디아와는 다소 무관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관계없이 인공지능 시장은 여전히 고도화가 되고 있고 데이터를 연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D램의 사용처도 높아지고 장비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HBM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죠. 그래서 D램 관련주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업황 사이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코스닥 PER 기준입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특징상 사실상 코스닥에 상장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성장성을 가지고 상장을 합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목적도 조금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래서 정상 PER을 상회하는 경우는 원래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정상적인 PER은 그래도 45포인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조금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종목들은 100 PER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2024년 시총 규모별 PER을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들의 PER이 정상이 아니죠. 코스닥 대형주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와 같은 종목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를 5배 이상 벗어났어요.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들의 PER 또한 5배를 벗어나면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현상, 코스닥 테마주들은 버블 붕괴 조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하는 게 2021년 코스닥 시장의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고점이 형성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물론 코스닥 중형주가 대형주나 소형주보다 PER은 낮지만 대형주 자체가 정상 PER을 넘어가지 않았고 소형주도 끼케야 5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죠. 이렇다면 PER은 그냥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여전히 후폭풍 현재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고, 또 코스닥 소형주라고 하면 테마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주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쏠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거품이 터질 수 있는 테마주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PER을 보유하고 있는 HLB, 에코프로 BM 이런 대형주들보다 당연히 반도체 중형주들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코스닥 중형주는 대부분 90% 이상이 반도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메모리 업사이클의 HBM 매출은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치 D램 벌써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HBM 관련 이슈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 2024년에 HBM 생산분, 생산 캐파 모두 벌써 품절됐다. 이 말, 똑같은 말이 현재 D램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치 D램 벌써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 D램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수 있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HBM을 보는 듯 하죠. 그렇다면 작년에 HBM 계속해서 이런 품귀 현상, 품절 현상,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왔고, 올해 반도체 HBM 관련주들 어떻게 됐나요? 한미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들이 나왔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범용성 메모리 관련주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이후에 유동성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현재 밸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일부 코스닥 종목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테마주와 대형주들이죠.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고 나서 범용성 메모리 쇼티지로 인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경우에 이 가정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종목들을 외국인은 선호를 할 거고요. 또 현재 비정상적인 코스닥의 PER을 염두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 리밸런싱 이전에 극적인 지수 반등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들을 찾아 나가겠죠. 안정적인 종목 또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리밸런싱은 올해 예정된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과 같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발목 잡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 코스피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는 정상 PER을 보유한 반도체 중형주가 될 것.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종합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외국인 순매수가 복귀하면 결국에 매수하는 건 반도체가 될 것이다. 반도체 이외에 매수할 종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한미반도체와 같이 HBM 관련주들 7월달 시장 조정 나오기 전에 대부분 현금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오테크닉스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종목들이죠. 전부 다 현금화 해놨어요. 그러고 말씀드린 게 2023년은 포스코DX, 2024년은 한미반도체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최소 200~300%씩 익절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또한 역사를 쓸 종목 올해 하반기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힌트를 받아가실 수 있게끔 용천도사 채널에 관련 영상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2025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범용성 메모리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저희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 확인하시면 제가 관심 종목 또한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시면 좋은 게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단기 매매 성공률은 여전히 80%가 넘는 약 83%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총 수익률은 약 92%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은 저희 방송에서 모두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건강한 인사이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또한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